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것은 꽤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군중 속에 있다면 모두가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뒤차 있는 사람들은 이를 즐깁니다. 왕실은 항상 거의 변하지 않는 전통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한 가지 결정이 전체 체계를 흔들기도 합니다. 최근 윌리엄 왕자가 관련된 결정은 곳곳에서 화제를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왕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소피 공작 부인의 자녀들에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사람들은 그 배경과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 칭호 변경이 버킹엄 궁전에 더 큰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함께 윌리엄 왕자가 소피 공작 부인의 자녀들을 위해 새 왕실 칭호를 승인한 과정을 살펴봅시다. 현대적인 길입니다. 버킹엄 궁전에서 칭호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권력, 책임, 역사적 상징으로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 때문에 최근 레이디 루이즈 윈저와 제임스 웨식스 자녀들의 칭호 조정은 왕실 내부와 외부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더욱 눈에 띄는 점은 이 결정이 윌리엄 왕자의 직접 승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에든버러 공작 부부인 소피와 에드워드는 자녀들을 왕자와 공주로 칭하지 않고 백작 자녀로 남기길 선택했습니다. 2003년 레이디 루이즈가 2007년 제임스가 태어났을 때 조지 5세 시대 1997년의 공문서에 의해 이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이들이 왕실 칭호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루이즈는 웨식스 공주, 제임스는 웨식스 왕자로 불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피와 에드워드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녀들이 가능한 한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칭호는 아이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왕실 외부에서 성장할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선택은 수년간 유지되었으며 소피와 에드워드가 얼마나 소탈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칭찬받았습니다. 두 자녀는 일반 학교에 다녔고 공적 행사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윌리엄과 해리의 어린 시절을 정의했던 강렬한 관심으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들은 사적인, 거의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왕족을 키우는 현대적 접근을 대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윌리엄이 나서서 자녀들의 칭호 인정을 승인하면서 메시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조용했던 시절은 끝나고 다음 세대가 왕실에서 더 눈에 띄는 역할을 맡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공식 문서상의 이름 변경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윌리엄 왕자의 의지가 담긴 왕실 전략의 큰 변화를 보여줍니다. 웨일스 공자로서 윌리엄은 왕실이 더 간결해지면서도 전통과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루이즈와 제임스를 왕자와 공주로 보다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왕실에 젊고 능력 있는 인물이 공적 책임을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해리와 메건이 왕실에서 벗어나고 앤드류 왕자는 활동에서 제외되면서 활동적인 왕족의 수가 줄었습니다. 윌리엄은 새로운 얼굴들이 책임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에드워드와 소피가 한때 자녀들을 배경에 머물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윌리엄의 결정이 그 장을 바꾼 것입니다. 레이디 루이즈와 제임스는 이제 단순히 백작의 자녀가 아니라 태생적 권리에 맞는 역할에 한층 가까워지고 공중의 시선 속에 더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윌리엄이 단순히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누구와 함께 왕실을 이끌지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는 윌리엄과 그의 삼촌, 숙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이 변경을 승인함으로써 그는 에드워드와 소피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며 그들이 수십 년간 스캔들 없이 봉사해온 것을 인정합니다. 윈저 가문의 칭호 이야기는 에든버러 공작을 언급하지 않고는 완전히 말할 수 없습니다. 70년 이상 이 칭호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 왕자가 지녔고 현대 왕실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필립 왕자는 이 역할을 역동적이고 영향력 있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기지와 여왕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오랫동안 변화를 거부해온 왕실 가정을 현대화하는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에든버러 공작 칭호는 그의 성격과 봉사 정신과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 평생의 헌신을 상징했습니다. 필립 왕자가 2021년 4월에 세상을 떠난 후 칭호는 찰스가 2023년 3월까지 보유하다가 왕이 그의 막내 동생 에드워드에게 수여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오래전부터 에드워드가 언젠가 아버지의 칭호를 상속받게 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이전 시점의 결정은 찰스에게 맡겨졌지만 에드워드에게 에든버러 공작이 되는 것은 개인적 연계이자 수십 년 봉사의 확인이었습니다. 소피와 함께 에드워드는 왕실 고위 구성원 중 가장 깨끗한 명성을 유지하며 스캔들을 피하고 꾸준히 자선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새로운 에든버러 공작 칭호는 즉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이들의 역할은 확대되었으며 왕의 신뢰를 반영해 더 많은 공적 활동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녀인 제임스와 루이즈에게도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름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매우 운이 좋은 편이죠. 이제 그들의 아버지는 단순한 백작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공작으로의 승격은 가족의 지위를 높였고 동시에 새로운 기대를 동반했습니다. 제임스는 웨식스 백작이라는 관례적 칭호를 부여받아 앞으로의 책임을 반영하는 지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레이디 루이즈는 공작의 딸로서 백작의 딸과는 다른 무게를 지니게 되면서 자신의 존재감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윌리엄 왕자가 이들의 칭호 조정을 승인함으로써 그는 에드워드의 승격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에든버러 공작 가문의 유산을 왕실의 미래와 직접 연결하고 있는 셈입니다. 필립 공작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통치에서 핵심 역할을 했고 에드워드는 그 역할을 차분하고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윌리엄의 지지는 그의 삼촌 가문이 왕실 시스템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을 높이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에든버러 공작 칭호는 결코 단순한 의례적 장식이 아니었으며 항상 책임과 의무를 지닌 활발한 역할이었습니다. 제임스와 루이즈에게 인정을 확장함으로써 윌리엄은 그 전통을 지키고 에든버러 가문이 배경으로 사라지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왕실 구성원이 줄어든 현재 이러한 연속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활동적인 왕족이 적은 상황에서 가족의 모든 강력한 가문이 중요해집니다. 에든버러 공작 가문은 이제 부차적 존재가 아니라 윌리엄이 구상하는 왕실 미래의 핵심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비전이 어떻게 실현될지는 독특한 환경에서 성장한 젊은 백작 제임스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빛을 발할지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다음 세대, 제임스 알렉산더 필립 더 마운트배튼 윈저는 이전 세대의 화려한 왕실 출생과는 거리가 먼 서러리의 프림리 파크 병원에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는 왕실 유산과 일반적인 가족 생활의 균형을 맞춘 양육을 신중히 계획했습니다. 윌리엄과 해리가 끊임없는 언론의 주목 속에서 자란 것과 달리 제임스는 강한 시선으로부터 보호받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서러리의 가족 저택 베그쇼 파크에서 보내며 대부분의 아이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을 즐겼습니다. 스코틀랜드 발모럴에서의 가족 휴가, 할아버지 필립 왕자와 함께한 마차 수업, 그리고 누나 레이디 루이즈와 함께한 시간들은 그의 어린 시절을 형성했습니다. 교육 또한 부모가 세심하게 선택한 분야였습니다. 제임스는 바크셔의 준비학교인 이글하우스 스쿨에 다니며 자신감 있고 균형 잡힌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공부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를 사려 깊고 성실하며 예의 바른 학생으로 평가했으며 혈통과 상관없이 또래와 잘 어울렸습니다. 학교 생활은 왕실 기대에 부담 없이 성장할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공식 행사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차 공개 활동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2022년 9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서 레이디 루이즈와 함께한 장면입니다. 그는 고인이 사랑했던 폴니 에마와 칼튼 리마 에마를 이끌며 의례 행렬을 따라갔습니다. 단순한 역할이었지만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공식 복장을 갖춘 제임스는 나이에 비해 침착하게 걸으며 국민에게 젊은 윈저가 미래 공적 역할에서 어떻게 모습을 보일지 보여주었습니다. 이 조용한 순간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0대가 역사적 국가 행사에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많은 관찰자에게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대중에게 이는 다음 세대 왕족이 단순히 윌리엄의 자녀로만 구성되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윌리엄 왕자가 칭호 변경을 승인함으로써 이 길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제임스는 배그쇼 파크의 벽 안에서 성장하는 소년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젊은 왕족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때 제임스가 공적 역할 없이 성인으로 자랄 수도 있다는 생각과 달리 윌리엄의 결정으로 그는 배경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교육, 양육, 초기 공적 역할은 이제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는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앞으로 왕실의 중요한 존재로 주목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인물은 누나 레이디 루이즈입니다. 그녀의 경로는 왕실이 미래를 위해 재편되는 과정에서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모는 루이즈에게도 카메라 앞이 아닌 배그쇼 파크에서의 사생활을 보장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 역시 점차 앞으로 나서며 더 이상 배경에 머물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윌리엄 왕자가 그녀의 칭호 변경을 승인함으로써 레이디 루이즈가 활동하는 왕족으로서의 미래는 점점 더 뚜렷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것 중 가장 주목받는 결정 중 하나는 스코틀랜드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에 진학한 것입니다. 이곳은 20년 전 윌리엄 왕자가 캐서린 미들턴을 만난 학교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연결은 쉽게 눈에 띄었습니다. 세인트 앤드류스는 강한 왕실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루이즈의 입학은 즉시 비교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과 달리 루이즈는 끊임없는 언론의 관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비교적 평온하게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개인적 목표와 가족 전통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것으로 야망과 전통을 동시에 반영합니다. 학업 외에도 루이즈는 고인이 된 할아버지 필립 왕자와의 친밀한 관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마차 경주라는 공통 관심사를 공유했으며 이는 어린 시절 필립 왕자가 루이즈에게 소개해준 스포츠였습니다. 많은 왕족 자녀들이 주류 스포츠를 선호하는 반면 루이즈는 가족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마차 경주 대회에 참가하며 기술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로열 윈저 홀스쇼에서는 종종 마차를 몰며 수십 년간 필립 왕자가 보여준 같은 결단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러한 열정은 할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고 루이즈에게 독특한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그녀의 봉사 중심 선택은 마차 경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결정 중 하나는 그녀가 대학교 장교 훈련단 University Officer Training Corps UTC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학위를 마치면서 군사식 훈련과 연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왕실 구성원으로서 이는 봉사와 규율에 대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현대 왕실이 현대적이고 의미 있는 존재로 보여야 하는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UTC 참여는 루이즈의 프로필에 무게를 더합니다. 그녀가 단순히 칭호나 가족 이름에 의지하지 않고 또래와 함께 책임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윌리엄 왕자가 그녀의 점진적인 공적 인정을 승인한 것은 전환점이 됩니다. 한때 부모가 자녀들을 백작의 자녀로 남기길 원했지만 이번 조정으로 루이즈는 완전히 왕실 직무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는 그녀가 더 이상 에드워드와 소피의 사생활 속 딸이 아니라 왕실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팀의 일부임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루이즈는 공작 칭호 수준으로 승격되어 점점 늘어나는 책임과 어울리는 공식 칭호를 부여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은 전통, 교육, 봉사, 그리고 강인함의 균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윌리엄의 지원 속에서 그녀는 더 큰 역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윌리엄 왕자가 루이즈와 제임스의 칭호를 승인한 것은 어머니 소피 공작 부인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뢰를 쌓고
미래를 형성하는 일입니다. 에든버러 공작 부인 소피는 윈저 가문의 많은 인물과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결혼 전 소피 리스 존스는 직업 여성으로 활동하며 왕실과는 거리가 있는 전문적 경력을 쌓았습니다. 1999년 에드워드 왕자와 결혼하면서 그녀는 충성심과 인내심, 끊임없는 주목 속에서 살아갈 능력을 요구받는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초기 몇 년은 쉽지 않았지만 소피는 점차 자신의 위치를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가장 강한 유대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의 관계였습니다. 다른 일부 배우자들이 여왕과 연결되기 어려웠던 것과 달리 소피는 개인적 관계를 쌓아갔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윈저에서 수많은 주말을 보냈으며 여왕과 식사, 마차 타기, 가족만의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궁전 직원들은 종종 그녀를 여왕의 둘째 딸처럼 여겼습니다. 이는 의무가 아닌 신뢰에서 비롯된 친밀함이었습니다. 이 관계는 소피의 공적 역할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왕은 그녀의 충성과 관심을 추구하지 않고 봉사하는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소피는 전국에서 자선단체, 학교, 지역단체를 방문하며 활동했으며 외교적 역할에서도 자신감을 발휘했습니다. 다른 왕족이 스캔들이나 개인적 사건으로 언론에 오를 때 소피의 이미지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가족 생활 역시 이러한 이미지에 기여했습니다. 소피와 에드워드는 루이즈와 제임스를 사생활과 의무의 균형 속에서 키웠습니다. 두 자녀는 여왕과 가까이 지내며 주말마다 윈저에서 시간을 보내고 여왕의 자연사랑을 공유했습니다. 윌리엄 왕자가 루이즈와 제임스의 칭호 변경을 승인한 최근 결정은 소피의 여정을 반영합니다. 이는 소피를 왕실 핵심부에 확고히 자리 잡게 합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에드워드의 아내나 왕실의 배우자가 아니라 여왕에게 충성을 다하며 공적 봉사를 꾸준히 수행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인식됩니다. 그녀의 자녀에 대한 윌리엄의 인식은 곧 소피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결혼 전 전문적 경력에서부터 조용한 봉사와 충성이 시간이 지나며 쌓여 왕실의 미래에 깊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름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소피가 여왕에게 신뢰받는 딸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헌신이 지속적인 존경을 쌓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더 명확한 역할로 나서면서 소피의 영향력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집니다. 2022년 9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한 순간은 한 시대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70년간 통치하며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군주였습니다. 살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녀는 유일하게 경험한 여왕이었고 존재 자체가 왕실을 지탱했습니다. 그녀의 서거는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큰 공백을 남겼습니다. 국가방송은 뉴스를 전했고 버킹엄 궁전 앞에는 인파가 모였으며 교회 종이도시 전역에서 울렸습니다. 그날은 왕관의 역사를 영원히 바꾼 날이었습니다. 왕위 계승은 여왕이 서거한 발모럴에서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장남 찰스가 왕위에 올랐고 발표는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왕이 서거하셨습니다. 왕 만세. 이틀 후 찰스는 런던 세인트 제임스 궁에서 찰스 3세로 공식 선포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변화로 왕실 위계가 모든 방향에서 재편되었습니다. 케임브리지 공작이던 윌리엄은 웨일스 공자가 되어 왕위 계승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여왕의 막내 아들 에드워드는 부모가 오래 약속한 칭호를 받았습니다. 에드워드 가족에게 이 변화는 개인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칭호 계승은 그들의 지위에도 변화를 가져왔으며 순간의 무게는 개인적으로도 느껴졌습니다. 여왕의 서거로 왕실은 미래에 그녀의 유산을 어떻게 이어갈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윌리엄이 루이즈와 제임스를 공적 역할에 가까이 두기로 한 것은 그들이 왕실 미래를 형성하는 팀의 일부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들이 배경에서 벗어나 부모가 한때 연기했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는 끝이자 시작이었습니다. 찰스에게는 왕위, 윌리엄에게는 왕위 준비,
에드워드에게는 에든버러 공작 칭호의 계승을 의미했습니다. 루이즈와 제임스에게는 조용한 왕실 생활의 가장자리에 머물지 않고 기대와 인정을 받으며 미래 왕의 승인 속에서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소피의 가족에게 새로운 칭호는 역사적 위치를 강화하지만 유산은 단순히 이름과 의무에만 있지 않습니다. 군주의 개인적 소유물이 사적으로 어떻게 전해지는지도 유산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재위가 끝날 때 이러한 개인 소유물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지켜보세요. 봉인된 유산. 한 세기가 넘도록 영국 왕실은 군주의 유언장을 봉인해왔습니다. 이 규칙은 1910년 프랜시스 공, 프린스 프랜시스 오브 테크 사망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왕과 여왕의 문서는 최소 90년 동안 일반인의 눈에 공개되지 않고 보관되어 왔습니다. 이 규칙 덕분에 궁밖 사람들은 개인 소지품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가족 간 분쟁도 방지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로 이 오래된 관습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영국 전역의 사람들은 여왕의 유언장이 무엇을 담고 있을지, 가족 중 누가 어떤 의미 있는 물건을 받았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관심은 곧 에든버러 공작 부부와 그 자녀인 소피, 레이디 루이즈, 제임스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생전에 여왕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비공개 유언장 속 선물이나 지시가 그 친밀함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음악. 유언장 내용은 수십 년간 공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추측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왕실 세계에서 상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선물, 크든 작든 가족 내에서 개인의 위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군주에게 기억된다는 것, 심지어 개인적인 메모를 통해서라도 이는 역사 속에서 인정받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여왕이 소피의 가족에게 특별한 유산을 남겼다면 윌리엄 왕자가 나중에 그들의 왕실 지위를 지원한 결정은 단순히 규칙과 칭호 때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할머니의 뜻을 존중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왕실 상속을 떠올릴 때 많은 사람들은 보석을 먼저 생각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세계 최대의 개인 소장품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작품이 왕관 소유로서 자동으로 다음 군주에게 넘어가지만 상당수는 여왕의 개인 재산이었습니다. 이전 세대에는 이 보석들을 자녀와 손주에게 물려주었고 결혼식, 대관식, 국빈 행사에서 착용되며 소유주를 상기시켰습니다. 소피의 코트 위 브로치 하나, 루이즈의 목걸이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왕의 애정을 말없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모든 것이 유형적인 것은 아닙니다.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은 종종 감정과 역사를 담은 친밀한 물건입니다. 여왕은 편지 쓰기를 꾸준히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재위 기간 동안 가족에게 조언과 재치, 격려가 담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만약 루이즈나 제임스를 위한 편지가 남겨졌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왕관의 무게를 누구보다 경험한 할머니가 남긴 개인적 지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편지는 공개되지 않지만 젊은 윈저들이 미래의 자신을 어떻게 자리매김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언장을 봉인하는 관습은 단순한 사생활 보호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족 내 평화를 지키는 의미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왕실 구성원의 공개 상속이 때때로 심각한 분쟁과 원치 않는 언론 보도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궁전은 이러한 사건이 왕실 이미지에 얼마나 빠르게 손상을 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유언장을 봉인함으로써 다툼을 피하고 여왕의 뜻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비밀성은 신비감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누구에게 주어졌을지 상상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특정 왕족과 고인이 된 여왕과의 유대감은 더욱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소피와 그녀의 자녀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중요한 이유입니다. 윌리엄이 최근 그들의 칭호 조정을 지원한 것은 단순한 법적 의례적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엘리자베스 여왕이 원했을지도 모르는 의도를 인정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공개 증거가 없더라도 여왕의 손길은 여전히 가족을 이끌고 있습니다. 소피의 자녀들은 왕실에서 더 눈에 띄는 위치로 나아가고 있으며 할머니의 유산이라는 그림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유언장 세부 사항은 다음 세기까지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전통에 힘이 있습니다. 봉인된 유언장의 침묵은 여왕의 유산이 숨겨져 있으면서도 동시에 존재감을 느끼게 합니다. 왕실의 상속은 단순히 재산이나 부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과 상징, 책임의 전승과 관련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칭호가 왕족의 인식을 바꾼다면 상속은 진정한 연속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거는 왕관의 안정성을 지키는 자산 이전도 촉발했습니다. 일부 재산은 개인 소유였고 일부는 법적으로 재위군주 또는 직계 상속인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소유권의 변화는 왕실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의미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콘월 공작 관련입니다. 14세기에 설립된 콘월 공작령 Duchy of Cornwall은 왕위 계승자를 위한 수입을 제공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 광대한 영지는 찰스 왕자의 활동, 자선사업, 가문 운영을 지원해왔습니다. 여왕의 서거와 함께 13만 에이커가 넘는 이 광대한 재산은 곧바로 윌리엄 왕자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단순한 재산뿐 아니라 잉글랜드 전역의 지역사회와 연결된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책임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한편 찰스 국왕은 랭커스터 공작령 Duchy of Lancaster를 유지했습니다. 이 오래된 재산은 군주에게 독립적인 수입을 제공하며 국왕의 개인적 비용과 자선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공적 자금에만 의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공작령을 분리함으로써 왕실은 균형을 유지합니다. 재위 중인 군주는 독립성을 가지며 후계자는 왕위를 준비할 자원을 갖게 됩니다. 개인 소유지는 보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노퍽의 샌드링ham과 스코틀랜드의 발모랄은 찰스 국왕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이들은 왕실 소유가 아닌 군주의 개인 재산이며 특히 발모럴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마지막 날을 보낸 곳으로 깊은 감정적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이 저택들은 법적으로 찰스 소유이면서도 전통에 따라 왕실 가문을 통해 후손에게 이어집니다. 언젠가 윌리엄도 이를 이어받아 이름과 직무뿐 아니라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윈저 가문의 이야기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피의 자녀들을 다시 보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이제 윌리엄이 차세대를 이끌면서 그들의 칭호 조정을 승인한 것은 이 진화하는 왕실 체계와 직접 연결됩니다. 루이즈와 제임스는 더 이상 단순히 활동하는 백작과 백작 부인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왕실을 지탱하는 재산, 칭호, 책임 체계와 이름과 인정을 통해 연결됩니다. 이는 더 큰 의미를 보여줍니다. 윈저 가문은 이제 단지 윌리엄의 세 자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루이즈와 제임스를 앞으로 내세움으로써 왕실은 그들을 현대적 팀의 일부, 즉 공적 책임의 부담을 나누는 차세대 기수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종종 왕실은 소수 인물만으로 구성되어 규모가 작게 보인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윌리엄의 결정은 이에 대응하며 힘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여러 가문을 참여시키는 데서 나온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상속 이야기는 단순히 땅이나 보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책임, 기억, 미래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윌리엄에게 콘월 공작령을 보호하면서 발모럴과 샌드링ham을 이어받을 날을 준비하는 것은 그의 여정의 일부입니다. 루이즈와 제임스에게는 윌리엄의 감독 아래 조정된 칭호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의 여정의 일부입니다.